안녕하세요. 이번엔 서편제 촬영지로 유명한 청산도를 다녀왔습니다. 완도항에서 배를 타고 약 50분 걸려 청산도 도청항에 도착합니다. 부랴부랴 무료로 운행되는 마을버스를 타고 20분 달려 돌담마을로 유명한 상서마을에서 산행을 시작합니다. 상서마을은 청산도의 대표적인 돌담마을로 아름다운 풍경과 섬 주민의 삶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지요. 마을을 벗어나면 돌로 석축을 쌓아 만든 구들장론도 보입니다. 큰 길을 버리고 이정표를 따라 작은 길로 조금 오르면 본격적인 대봉산 산행이 시작됩니다. 여기부터 상서제 능선까지는 계속되는 오름입니다. 좌우로 원시림처럼 상록수가 우거져 있어 터널을 걷는 것처럼 여름에도 시원하게 산행할 수 있어요. 한바탕 힘을 쓰고 나면 상서제입니다. 상서제에서 매봉산 정상까지는 계속 올라가야 하지만 경사는 대체로 완만한 편입니다. 그런데 상서제에서 매봉산 삼거리 갈림길까지 등로엔 동백나무가 숲터널을 이루어 동백꽃이 만발하였지만 이상하게 카메라가 말썽을 부렸는지 동백꽃 촬영분만 열리지 않아 아쉽게 영상을 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매봉산 삼거리까지 매봉산을 왕복합니다. 정상 근처엔 진달래가 만발하여 날아간 동백꽃 촬영분의 아쉬움을 달래주네요. 동백꽃과 진달래 개화 시기가 똑같은 게 신기하긴 합니다. 서둘러 정상으로 향합니다. 매봉산 정상은 조망이 좋은 곳은 아닙니다만 앞뒤 조망터에서 보여줄 건 다 보여줍니다. 올라온 쪽 조망은 생일도와 좌측으로 신지도가 나무에 가려 조금 보이고 앞쪽으로는 작은 섬들이 점점이 떠 있네요. 오늘도 오후에 비 소식이 있어서인지 연무가 옅게 깔려 시정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뒤쪽으로는 저 조그만 바위뚫을 밟고 올라서야 앞으로 가야 할 멋진 풍경이 보입니다. 바위뚫에 올라서면 가야 할 전망이 제일 좋은 보적산, 전설이 있는 범바위와 해안 절경을 볼 수 있는 말탄바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느긋하게 진달래를 띄워 정상주를 한잔하고 하산하는데 정상에서 조금 내려와 보는 조망이 멋지네요. 삼거리 갈림길에서 직진하여 그리 가파르지 않은 경사를 조금 내려가면 진짜 멋진 길을 만납니다. 제가 청산도는 3번째 방문이지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새롭게 정비를 했는지 처음 걷는 길 같은 하루 종일 걸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진짜 마음에 드는 길을 만났어요. 약 1.2km 정도 이어지는 이 구간은 좌우로는 원시림으로 사람 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빽빽한 상록수림이 높게 자라서 시야가 시원한 숲터널을 이룹니다. 바닥은 아주 푹신한 흙길에 완만한 내리막이라 오감을 확 열고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멋진 길입니다. 일품 숲길을 나서면 앞에 보적산이 보이고 청계리에서 올라오는 포장도로와 만나지요. 농가가 있는 쪽으로 슬쩍 오르면 자그마한 주차장이 나옵니다. 노란 중형버스도 2대 대기하고 있고요. 보통은 포장도로를 따라 범바위 쪽으로 올라갔다가 보적산을 왕복하는데 이것은 하수입니다. 농가 앞 뚝방길을 가로지르면 의외로 보적산을 오르는 시원한 등산로가 나타납니다. 쭉 직진하면 보적산에서 읍리고개를 거쳐 대선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와 만납니다. 우리는 좌틀하여 조망이 제일 좋은 보적산을 만나러 가야지요. 측백인지 편백인지 모르는 나무가 양옆으로 도열해 있는 잘 정비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갈수록 경사는 급해지고 조망은 좋아집니다. 숨이 찰 때쯤에서 힐끗 보이는 첫 번째 조망터입니다.
이젠 보적산에 다 올라왔어요. 서둘러 조망터에 올라섭니다. 자, 보시죠. 시원하실 겁니다. 보적산 정상 쪽엔 조망터가 3군데인데 불과 거리가 각각 50m 안에 있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아도요, 보이는 풍광은 다릅니다. 올라갈수록 조망은 막힘이 없고요. 범바 위로 오르는 길엔 벚꽃이 하얗게 피었어요. 화살 표시된 작은 범바위 아래 주차장까지 약 1.3km 구간을 농가 앞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노란 버스가 왕복 운행해주고 1인당 3,000원씩 받는답니다.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축제 기간이라 배 운항 시간이 조정되어 산행 시간이 넉넉하니 여유있게 하산합니다. 이젠 범바위를 만나러 가야지요. 저 노란 버스가 농가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왕복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직진하면 범바위, 좌측으로 오르면 작은 범바위를 먼저 만나는 길입니다. 좌측으로 오릅니다. 숨이 찰 때쯤 보이는 작은 범바위입니다. 당연히 전설이 몇 가지 있지요. 청산도에 호랑이가 살았는데 친한 호랑이가 죽자 울다 지쳐 결국 따라 죽어서 바위가 되었대요. 그 후 바람이 불 때마다 호랑이 울음소리처럼 들린다고 하여 범바위라 불렀답니다. 또 하나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섬주민은 물론 자기 자신도 놀라서 후다닥 섬 밖으로 도망쳤답니다. 전망대에서 보이는 범바위가 범상치는 않습니다. 범바위는 자력이 강해 인근을 지나가는 선박들의 나침판이 제 기능을 못해 사고가 많이 발생했대요. 여기 보이는 나침판들의 방향이 각기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보이시지요?
여기서 보면 말탄바위 오르는 길이 경사가 제법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기와는 달리 아주 쉽게 오를 수 있고요. 뒤로 넘어서 하산할 수 있어요. 힘들 거라 지레짐작하고 우회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기에 오르는 조그만 수고는 충분히 보상받고 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상을 보이던 카메라가 드디어 운명하였습니다. 별짓을 다 해봐도 안 되네요. 올려다보는 이 장면이 마지막 촬영본입니다. 이후부터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청산도는 아시아 최초의 슬로우시티로 느림과 여유를 상징한답니다. 해안 절벽길은 청산도 슬로길 11개 코스 중 4코스 낭길 코스입니다. 낭길이란 낭떠러지기 길에서 유래한 것으로 좁은 길을 걷는 내내 아찔하면서도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낭길 코스를 내려선 정자 앞이 읍리 앞계입니다. 앞계란 호남 지역에서 마을 앞 바닷가나 갯가를 뜻하는 방언이라네요. 읍리 앞계를 지나 이 돌담을 보셨다면 오늘 산행의 하이라이트 서편제 촬영지인 유채꽃밭에 거의 다 오신 겁니다. 산, 바다, 하늘이 모두 푸르러 붙여진 이름 청산도.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청산도를 산행하면서 매번 느낀 것이지만 참 무덤이 무던히도 많다고 느꼈어요. 어떤 이유는 있겠지요. 자, 이제 요 모퉁이만 돌아가면 봄의 왈츠 촬영지입니다. 우선 노란색 유채꽃과 수선화가 눈길을 끌고 그 뒤로 노란색의 봄의 왈츠 세트장이 보이는군요. 지난주에 다녀온 선답자가 늦은 유채꽃에 실망하셨다기에 큰 기대 안 했는데 이 정도면 70% 정도 개화한 게 아닌가요? 읍리 앞개부터 빗방울을 던지더니 지금은 우산을 안 쓰면 안 될 정도로 비가 옵니다. 비가 오니 관광 오신 분들이 이번 배로 많이 나가셔서 그런지 축제 기간임에도 한산합니다. 서편제 촬영 당시에는 유채꽃이 피지 않았지만 여기부터 서편제 촬영지까지 유채꽃을 심어 현재는 청산도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여기부터 서편제 촬영지까지는 언덕과 돌담, 황토길이 유채꽃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청산도에는 초분이라는 독특한 장례 풍습이 있는데 바로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나 도로 위에 관을 놓고 집이나 풀을 덮어 임시로 매장하고 3년 이상 되면 유골만 추려 본장을 치렀답니다. 자, 그럼 서편제 촬영지 쪽으로 진행하면서 제대로 유채꽃과 어우러진 청산도 최고의 볼거리를 즐겨볼까요?
서편제 촬영지는 청산도 여행의 필수 코스로 아름답고 서정적인 풍경과 영화 속 추억을 소환해봤으니 주막에 들러 의례 행사를 치러야지요. 그런데 막걸리, 파전, 전복무침 등 청산도 특색을 담은 음식을 맛보고 주막에서 바라보는 오션뷰를 보며 인생샷을 남기기 좋은 곳이긴 합니다만 전복무침은 먹을만한데 파전은 그냥 그렇고 특히 막걸리는 아무 맛도 없습니다. 알코올 맛도 탄산도 막걸리 맛도 안 나는 쌀뜨물 같은 최악의 맛입니다. 주인장한테 위에 말한 그대로 전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당리마을 쪽으로 진행하지 않고 저 아래의 해변을 따라 도랑리마을을 통과하여 도청항으로 갑니다. 청산도는 바다를 배경으로 샛노랗게 물든 꽃물결에 탄성이 절로 나오고 봄바람에 일렁이는 돌담 옆 청보리밭에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